전 세계 여행 금지령 해제. 마침내 엔데믹 전환으로 물고 트이며 글로벌 미식 관광 시대가 부활했다. 요즘의 관광 트렌드는 이제 원포인트 여행이라고 해서 한 지역의 한 곳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뭐냐면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인 관광의 트렌드가 음식 분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붐을 넘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미식 관광. 그 성장 가능성은 당분간 파란불 전망이다. 旅行先を決めるときに何を基準に決めますか、旅行は。食べ物。 글로벌 미식 관광 시대에서 주요 관광지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목적 중 한국의 맛이 압도적.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니 당연히 전국 지자체들은 미식 관광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곳 지역 음식의 대표격 남도 음식으로 유명한 전남의 관문 장성군도 미식 도시에 도전. 그런데 가능성은 좀 시그니처 푸드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과연 가능할까? 미식 도시로 펼쳐나갈 장성의 신세계. 그 가능성을 확인해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마다 1월 칼솥하다 축제가 시작되면 전 세계 SNS는 숯불에 검게 탄 칼솥 화면으로 들썩들썩. 전략적인 SNS 홍보와 마케팅으로 미식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의 유후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온천물을 어디서 끌고 와서 온천 도시화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상품이나 관광 프로그램들을 짜놨는데, 일본 규슈의 대표적인 온천 마을 유후인. 우리나라 읍 소재지보다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 그런데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 이곳에서 온천물 외에 외국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바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상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아이스크림 맛을 추가로 만든다든지, 거기 그 지역에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또 벌꿀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고 고롭게 만들고.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과거 수학여행지로 대표되던 경주. 점점 몰락해가던 그곳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글로벌 5천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십수년 전 이때부터 경주가 음식 관광이라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지역 전체에서 내세우는 빵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빵만으로 연간 몇백억을 벌어들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상자 이상씩 선물용으로 사가는. 그리고 국내에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미식 도시 충북 제천. 한방 약재의 고장에서 미식 관광 도시로 변신하기까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다는데, 처음에는 제천에서 미식 관광과라는 거를 하신다길래 그 여행업계에선 대부분 뭐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사 대표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셔서 직접 다 검색해서 찾아봐서. 제천 미식 도보 여행 가스트로 투어. 제천 곳곳을 여행하며 5곳의 맛집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색 미식 관광 상품. 지난해부터는 거의 2,000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도보 미식 투어를 참여하는 등 제천시의 9천만 관광객 달성에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치밀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가스트로 투어의 필요성과 미식 관광에 대한 참여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도보 음식 여행이라는 관광 상품으로 함께 만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젠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다.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여행을 결정할 때 한국 음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대답이 63.8%, 약 88%의 관광객에게 한국 음식이 한국 여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K푸드와 한국에 대한 관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특히 지역 관광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보는 관광이라든지 체험하는 관광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음식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지가 바뀌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은 어떨까요? 미식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장성이 보유한 관광 자원부터 살펴볼까요? 특히 이분. 최근 세계인의 발길을 장성으로 이끈 주인공,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외 유명 식품 및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 이는 정관 스님. 장성군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비건 음식을 선보였고 그 반응은 역시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I really liked all the combination. It's so fresh food, and I loved how I could taste all these different flavors becoming a harmony and feeling very close also to nature. And I think this is also very part of the cuisine we were having really the big joy to taste tonight, that we feel also close to nature. 아주 맛있어요. And we know how much she cares and how much effort she puts on every single of the dishes. So we see all that love through the dishes, and this is very important. 비건 트렌드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셰프 정관 스님이라는 무형자산에 천혜의 자연 경관과 관광시설을 보유한 장성군. 무엇보다 장성은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관광지 최적의 조건을 다수 보유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이 그 전라도의 사실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명산들이 또 있고 황룡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또 흐르고 호남선이라고는 철도가 일제시대부터 지나가고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죠. 장성이 있는 지역은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그런데 지리적으로 전남의 맛은 그 시작부터 달랐는데요. 좋은 산이 있죠. 너른 개펄이 있죠. 이제 여기서 정말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남의 맛이 단지 신선한 식재료 때문? 여기에 하나 더 보태야 하는 게 있으니 또 수천 년간 아마 내려온 전라도 여인들의 음식 솜씨들은 음식 DNA가 몸속에 박혀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까다로운 전라도 남자들의 입맛이에요. 전라남도 음식 혈통의 글로벌 셰프까지 미식도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장성. 하지만 소도시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저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덜 오는 이유는 음식 분야에 대한 빈약함,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이 안타깝게도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메가 마켓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권이 광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음식은 많은데 대표 음식이 없다. 번화한 도시 광주 옆에 자리에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광주의 배후 도시.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단지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그러면 저는 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알려진 게. 그게 오히려 큰 장점이 되어서 배후 지역이 되는 도시가 있는 게 사실 관광 도시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광주가 이제 150만, 1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배우 시장으로서는 정말 큰 겁니다. 화순이나 담양은 광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장성은 이상하게도 그 효과를 못 누렸습니다. 광주 배우도시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다행히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그렇다면 장성군이 미식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선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잘 마케팅하고 얼마나 홍보에 가느냐 하는 것에 성패가 음식 개발해야죠. 음식 개발, 이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겠습니까?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게임은 아니라서 뚝심 갖고 누군가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성도. 미식 관광 도시 장성.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제대로 검증해 봅시다. 미식도시 장성 검증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미식관광 분야에서 초창기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 최지아 대표. 저는 미식관광 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한식을 외국에 알리거나 그 요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15년간 여행 작가로 일하며 8편의 여행 서적을 집필한 이문석 작가. 장성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번 검증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성은 제 기억에 한 4번째 정도 기억이 되네요. 이렇게 해외 파송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쉬러 왔을 때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는 의뢰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성을 제가 꼽아서 추천을 해드렸죠. 겨울 추위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미식도시 장성 검증단, 최지아 대표와 이문석 작가, 장성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뭔가요? 네, 야채 전 부침개 만들어 드실 거예요. 아,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셀프 요리, 채소전 부침 시전으로 일단 분위기 업. 자, 뒤집습니다. 헐. 아, 이게 외국 여행자들이 왔을 때 이런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맛 돋우는 에피타이저 채소전이 반기고 입안 가득 나물향 퍼지니 이곳 메인 요리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재료부터 보면 노란 호박 깍둑깍둑 썰고 고사리, 버섯 등 5가지 갖은 나물에 특이하게 일반 물 대신 치자물을 붓고 그 위에 준비한 나물 차곡차곡 넣어 밥 안 치면 끝. 시작부터 건강이 마구 느껴지죠. 구수한 밥 냄새 풍기면 드디어 완성. 빛깔부터 입맛 돋우는 이것은 바로 오채밥입니다. 좀 고소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 간장하고 비벼 드시면 좋고요. 좀 나물의 향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이쪽 된장 양념하고 드시면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양념도 취향껏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 그리고 하나 더. 아, 이거 또 김에 싸 먹어야지 또 제맛이겠죠, 이런 거는? 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떤 뭐 인조 색조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자연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요즘 또 건강식이 트렌드라고 하는데 못 만드는 친구들, 외국인들 뭐 다 요즘 웰빙을 찾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음식이 한국형 코리안 웰빙 음식. 그러니까 입맛이 다양하고 까다롭고 뭐 이렇게 대가족이 오셔도 입맛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다 있잖아요. 더덕이 겨울철에 이게 보약이 되잖아요. 건강함에 푹 빠져 열심히 먹던 그때 눈길 붙잡는 게 있으니 요 감장아찌 이거 좀 딴 데서 못 보던 거죠. 살짝 또 유자를 발라놔서 단맛도 있습니다. 향긋하고요. 과일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죠? 너무 예뻐가지고 후식을 같이 주셨나 과일을. 색깔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감장아찌가 입맛 제대로 살려주고 감장아찌가 유명한 장성. 하지만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데 저희 아버님이 심어놓은 이 감나무가 있어요. 원래 여기 지역에서는 이 감을 네. 고추장 양념으로 감 양념을 많이 해요. 무침을. 근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이뻐서
삼채의 쓴맛을 좀 중화시키려고 유자청도 좀 가미해봤고 짜지 않고 그리고 좀 순한 맛으로 중화시켜서 이게 장아찌를 담다 보니까 장성의 특산물 노란 감의 색다른 변신이 반갑습니다. 잠깐만. 연잎밥. 한 개 안 한 게 있어. 오 세상에. 이곳만의 또 다른 별미, 연잎밥. 일일이 연잎으로 밥을 싸서 찌는 이색 메뉴. 오. 아, 이것도 건강식이네요. 맛있는. 야. 콩도 들었고, 흑미, 호박씨인가요? 아, 아몬드랑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살짝 그 연잎 향도 배어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 음식 맛을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네, 저희 부모님 때부터서 이,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하면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요즘 좋아하는 걸로 맞춰드리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채밥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통 비빔밥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역 특산물이라던가 치자를 넣는다라거나 굉장히 조금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좀 신선했어요. 장성 대표 관광지 백양사. 이곳이 몇 년 전부터 북적북적 국내를 비롯해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 came here to live with Sinem. She invited me to join her from the Kimjang, so that's how I ended up here. 그 이유는 바로 이분. 세계적인 유명 셰프 정관 스님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건 음식 트렌드에 맞춰 사찰 음식이 새롭게 각광받으며 장성 백양사 천지남 주지 정관 스님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광주 첨단에 자리한 로컬 푸드 직매장. 이곳에 정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템플스테이 준비차 장 보러 나온 길. 근데 정관 스님만의 장 보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이 식재료도 보면 똑같은 것도 보면은 왠지 내 마음을 끌어주는 그 인연법, 그걸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컬에 오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의 노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도 버림이 없죠. 완전히 다 먹어야 돼. 또 소진하고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에서 식재료를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장 보러 나온 검증단 너무 옆에 싱싱해요, 다. 어딘가 낯선 분이 보이는데 정관 스님과의 독특한 인연 때문에 함께했다는데요. 그 첨단에 있는 장성 로컬 푸드를 갔다가 우연히 정관 스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정관 스님 사시는 거를 옆에서 따라서 샀더니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다. 오늘 이들은 정관 스님과 또 어떤 인연을 맺게 될까요? 스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정관 스님의 미션은? 네, 장성군에서 나는 식재료로 오늘 이제 우리 천진항 가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서 네. 함께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만들어야죠. 자기 직접 장 보고 각자 만드는 건가요? 네, 각자 만드는 어이구. 살짝 부담스러운데요? 아, 스님 어떤 거 사신 거예요? 아니 보기 없기. 저희가 이제 각자 네.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요리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션 시작! 미식관광 프로그램 중 요리 강습도 진행하는 최지아 대표.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가지. 맛집 여행은 전문가지만 요리는 젬병인 이문석 작가. 그의 선택은 아욱. 로컬 푸드에서 장 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걸로 요리하는 건 거리가 먼 황중환 교수는 두부픽. 장 많이 보셨어요? 네, 나름 많이 어우, 봤어요. 뭐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네. 우리한테 미션을 주셔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빨리 가시죠.
입구부터 장독대 항아리 행렬이 반기고 갖은 양념들이 인사하며 오늘 탄생할 요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여줍니다. 미식관광 장성검증단의 미션은 좋지만 손님 대접해놓고 가만히 있을 정관 스님이 아니죠. 젠손 놀림으로 이것저것 볶고 양념하고 집밥 해 먹이려는 엄마의 마음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맛은 또 어떡해요? 나는 내가 해도 맨날 새로운 맛이야. 사찰 음식은 어쨌든 하는 방법은 자기가 익히든 찌든 하되 5가지 양념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오신채, 마늘파, 달래, 부추, 흥거, 또 거기에 젓갈, 양파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는 끓이든지 탕을 하든지 뭐든지 마음껏 한껏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력 발휘 해볼까요? 지금 이 아욱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 위장이 안 좋아서 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욱국을 된장으로 끓여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속이 편안해서요? 네네네. 오. 왜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은. 거기가 위장을 사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아 그래요? 여기다가 성질을 고쳐야 되겠네. 안 되겠... 성질은 그 쉽게 고쳐지지 않죠. 저는. 가지를 선택했던 최지아 대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요리가 탄생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데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그녀라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흑두부 부침에 도전한 황 교수. 그런데 역시나 어설퍼 보이네요. 생채에도 도전해보지만 결국 SOS 신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살려줄게. 자, 생채, 심폐소생 들어갑니다. 사찰 음식이라 오심채, 즉 5가지 양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 조금 넣고. 새콤한 식초에 된장 한 스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인데 역시나 정관 스님의 요리 창의성은 끝이 없습니다. 생채, 과연 다시 살아났을까요? 너무 맛있다. 요리에서 기본 조리법이 데치고 삶는 것. 그런데 정관 스님은 이걸 모두 한 그릇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조리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얼마 동안 졸이는 거예요? 이거요? 선생님? 네.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요. 정관 스님의 시그니처 메뉴 표고버섯 조청조림. 이제 호버섯의 그물이 다 없어졌어요. 네. 이게 슬로푸드예요. 음식이 모든 양념이 똑같이 들어가서 씹었을 때 이거 육질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씹었을 때 겉과 속의 맛이 똑같아야 돼.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보리 일미야.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해주고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앙금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걸 전부 음식이 달래줘요. 음식이. 자, 요거는 이제 냉이나물이에요. 요거는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쫑쫑 썰 거예요. 감정까지 다스려주는 음식 한 그릇. 그래서 최대한 먹는 사람에 맞춰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렇게 쫑쫑 자르면 좀 질긴 것도 먹기가 쉽겠네요. 식재를 따라서 쓰는 것도 틀려요. 50여 년간 사찰 음식을 만들어 온 정관 스님. 한정된 양념으로 요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관 스님만의 창의적인 요리 탄생.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성군에서 나는 식재료가 어찌 보면은 다른 데도 다 나와요. 여기만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정성을 갖고 자기가 진실하게 농사를 짓는 이런 것이 장성군에는 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보통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맛보고 간보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탁탁 해내시네요. 저는 제 아욱국 끓이면서 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지금 배가 불러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하수야. 하수.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먹어볼까요? 원더풀이에요?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오! 제피가루가 정말. 신의 한 수네 네. 한 수. 그 입맛을 확 살리네요.
자, 드디어 이문석표 아욱국 완성. 본인 위장 달래주던 아욱국이지만 직접 끓여본 건 생전 처음이라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됐어요? 됐어요? 아유, 맛있어. 간이 딱 좋아. 손을 못 내리시네. 야, 이거 된장 맛이야. 마침내 미션 완료. 야, 이게 장성의 밥상이네요. 신선한 장성 식재료와 정관 스님의 손맛이 더해져 건강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관 스님 요리에 검증단 미션 요리까지. 먹고 더 그렇게 깨끗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니 그걸 먹으면 또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여기 장성 지역이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축룡산이 있고 항룡강이 가운데 흘러서 이 굉장히 물과 이런 거에 땅이 비옥하고 그다음에 그 힐링할 수 있는 곳. 이번엔 미션 음식 시식. 근데 간이 진짜 맛있어요. 무슨 간 하셨어요? 오신치 않습니다 하셨으니 생강에다가 여러 가지 청이 있잖아요. 청 조금만 넣어서. 내 청을 다 썼네. 그러니까 감칠맛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와서 음식을 보통 사 먹잖아요. 그러다 그 지역 음식들을 이제 사서 그것도 직접 제가 요리를 해서 또 먹으니까 그 여행에 대한 어떤 추억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을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흑두부네? 네, 흑두부. 네. 네. 엄청 고소해요. 네, 제가 그걸 그러니까 솜씨는 없는 것 같아. 기본기가 없습니다. 아니, 굽는 게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또 이 흑두부의 그 검은 콩의 그 고소함이 막 느껴져요. 네. 오늘 참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겨울에 아욱국이라니. 원래 아욱국은 여름에 먹는 거예요. 하도 맛있어서 뭉그러 잠그고 먹거든. 그런데 겨울에 있는 아욱죽을 그대로 결대로 잘 살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도 마치 맞게 간도 어우러지고 천지남 된장 7년 된 거. 짱이에요. 스님은 참 좋으실 것 같아. 하시는 일 자체가 지구를 위한 거고 세계인을 위한 거고 한국인을 위한 거고 장성을 위한 거고 모두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하루를 살아요. 매이지 않고. 옆에서 보면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좀 전에 먹은 음식이 내 몸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장성군 황룡면 산자락에 자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타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옛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꿩요리. 자, 이제 꿩요리가 한상 차려졌는데 사실 상차림부터 좀 다른데 사장님 어떻게 꿩고기는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 드실 것이 꽁 만두를 먼저 드시면 되고요. 꽁소가 들어서 담백합니다. 그다음에 꽁 가슴살을 무친 거 꽁 육회거든요. 육회는 이제 조금 매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채 싸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이제 장수한 임금님 중에서 영조대왕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꽁을 한 9마리에서 10마리 이상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드셨다고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꽁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탈날 게 없이 몸에 굉장히 그 보하는 음식? 맞습니다. 네. 영조대왕의 최애 음식 꿩요리. 이곳에선 코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아주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풍미가 있지 않아요? 조금씩 고루 먹어볼까요? 육회입니다. 꿩 만두에 이어 다음은 꿩 육회.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육회는. 이게 정말 신선하지 않으면 그렇죠. 회로 못 만들잖아요. 식당 옆 농장에서 바로잡아 요리하니 신선함 그대로. 꿩 육회가 가능한 이유죠. 매콤함 꿩 육회. 쌈에 싸서 한 입 먹으면 상큼한데요? 야, 정말 부드럽고 전 뭐 입에 녹는다 그럴까요?
싹 녹으면서 뭐 사백도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다음은 꿩 코스 요리의 하이라이트, 꿩 샤브샤브. 접시 색깔이 비칠 정도로 얇게 썬 기술이 포인트. 이거 진짜 이거 썰기 어렵겠네요. 살짝 얼려야지 우리가 기계에다가 싹싹 써는데 이거 수작업이죠. 사장님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써시지 일반인 썰기 힘들어요. 이게 노하우네요. 이게 이제 샤브샤브는 너무 한참 하지 말고 샤브샤브 잠깐 네. 그죠? 아, 그 표현 좋네요. 샤브 하면은 3초 정도 되네. 그죠? 샤브샤브. 먹는 재미에 색다른 맛까지. 여느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꿩 요리. 야, 부드럽다. 네. 장성에 가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꿩고기 꼭 먹어야 되겠네요. 야, 좀 맛있는데요, 이거? 이거 지금 샤브샤브는 좀 이따 참았다 드시고요. 하나 더 먹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다음 드실 것이 꽁고기 다리살하고 날개살을 된장에 버무린 전골이에요. 된장을 넣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그 꽁 자체가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조리를 하면 맛이 텁텁해지거든요. 양념에서부터 사장님의 노하우가 담긴 꿩 전골. 닭고기 맛과도 조금 비슷한 맛도 나고, 그 우리가 왜 닭봉이라 그러죠? 그 탄력 있는 부분, 그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쫀득하네요. 쫀득쫀득하면서 꼬들꼬들하고. 그럼 여기 오면 뭘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맛있는데? 저희는 코스 요리여서 주문하실 건 없고요. 순서대로 식사가 나갑니다. 아, 역시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오는 네. 거네요. 그냥 뭐 한 코스 주셔 이러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아유, 좋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꽁을 즐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리가 남았는데요. 네. 바로 꿩 떡국. 특히 꿩 떡국은 장성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별미. 이 지역에서는 네. 장성에서. 네, 떡국을 끓일 때 이제 그 꽁을 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꽁떡국을 많이 드셨어요. 아. 그런데 이 꽁을 잡으려면 이제 사냥을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잡아봐야 많은 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닭을 넣었던 조금 거예요. 더 흔한 닭을. 그렇죠.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도 넣어라. 그런 말에서 이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문헌에 봐도 사대부가 이상이 아니면 평민들은 맛볼 수도 네.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귀한 걸 저희가 풀코스로 먹다니. 그러니까 그 꽁이 네. 이게 힘차잖아요. 팍 그렇죠. 날아오를 때. 스태미나 식품이죠.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보양식 꿩 요리와 함께 힘차고 건강한 한 해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맛있네요. 희소성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장성을 방문하는 미식 관광객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말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어디 가냐? 꽁고기 먹으러 장성 간다. 이런 말. 아, 최고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꿩 요리라는 희소성과 전통성은 미식 관광지로서 또 하나의 장점. 더욱 강조하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뭐 사라졌다 하지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전의 그런 방식에서 이제 세대들이 변하면서 그분들도 또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우리 전통 음식의 또 하나의 개발이거든요. 장성의 남과 북을 흐르는 황룡강 줄기를 따라 즐비한 십리꽃길과 산책로. 봄, 가을 10억 송이 꽃 만개한 꽃잔치로 화려함을 더하고 형형색색 불빛과 대규모 생태공원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황룡강 화려한 꽃밭 여행이 끝나고 그 옆을 보면 가족여행 즐기기에 최적의 관광지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설 속 주인공으로 유명한 홍길동이 고증을 거쳐 실존 인물로 거듭나면서 그의 고향 장성군에 조성된 테마파크로 많은 체험 공간과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장성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느 곳에서 보기 힘든 이곳, 국궁 체험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궁술, 국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지금 해가 졌지만은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꼭 챙겨봐야 될 곳이 있어요. 아, 바로 여기 국궁 체험장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 네. 밤늦은 시간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궁 체험이 가능하다 해서 왔는데. 아, 예, 가능합니다. 아침 저녁 언제나 남녀노소 누구나 국궁 체험 가능한 이곳.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걸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국궁 쏘기. 나름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역시 낯선 체험이 어색하고 영 자세가 시원치 않습니다. 가위바위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곳에서는 일반 체험을 비롯해 원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강습까지 가능한데 체험료는 단돈 2,000원. 자, 그럼 한번 싸우실까요?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여행 작가 경력 15년에 국궁 경력은 전무한 그의 국궁 실력은? 오, 넘었어. 관역을 넘었어. 잘했는데요. 관역 왼쪽 상단 조중에서. 다음은 최지아 대표 차례. 평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미식 관광을 진행해온 그녀. 특히 한국적인 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 그래도 나갔다. 국궁에 재미 들린 임 작가. 다시 도전합니다. 아유, 잘 쏘시는데요?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도전. 왼쪽으로. 하나, 둘. 할수록 재미를 더하니 계속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체험 여행의 묘미겠죠. 멧돼지 하나 잡겠는데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죠? 네. 이거 장승용 꼭 해봐야겠어요, 이거. 그리고 멋있어요 일단. 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체험거리인 것 같아요. 좋네요. 또 한 가지가 이게 겨울에는 아무래도 체험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좋은 것도 있네요. 우리가 활의 민족이라 활을 보면 쏘고 싶잖아요. 우리 속에 그 활의 DNA가 다 있네요. 야, 멋지다. 기쁜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집 탐방은 미식 관광의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지역만 갖고 있는 특색이라던가 어떤 활동, 체험을 경험하는 거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나이 들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전 국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신선했고 국내 대표 단풍 명소 백양사. 울긋불긋 애기 손같이 작고 예쁜 애기 단풍 만발. 가을 한철만 보여주고 떠나는 아쉬운 단풍 보러 전국 곳곳, 세계 각국에서 백양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인근에 자리한 맛집 하나. 20여 년간 이른 아침 곱게 간 콩물 부어 끓이는 작업을 시작으로 하루를 여는 정황균 씨. 특히 두부 제조 과정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용암이네, 용암 이거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서워하겠는데요? 이 용암불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용암물이라뇨. 이 맛있는 콩물을. 곱게 간 콩물 큰 주걱으로 정성껏 저어가며 팔팔 끓인 콩물. 이제 쫙쫙 짜주면 비지와 두부로 분리됩니다. 이때 물 짜는 과정은 기계를 이용해 있는 힘껏 보다 완벽하게 짜줍니다. 비지와 분리된 콩물에 간수를 부어주면 점점 굳어서 두부가 되는 건데 그건 뭐죠? 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문석 작가 직접 시음까지? 이건 바로 이 집만의 비법, 단풍 수액입니다. 두부의 텁텁함도 잡고 맛도 더할 수 있는 노하우라 할 수 있죠. 단풍 수액까지 붓고 나면 두부 1차 완성.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네모 반듯한 두부 모양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단풍 수액 넣어 더 맛나는 단풍 두부 완성입니다. 단풍 수액으로 맛을 더하고 노란 강황 넣어 색을 입힌 단풍 두부. 바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찰떡궁합, 김치와 보쌈까지 함께 내고 거기에 갖은 반찬 곁들이면 그야말로 장성표 건강밥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 집에서 개발한 일명 황국장은 냄새 줄인 청국장으로 인기입니다. 어우, 맛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청국장의 깊이가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 깊은 맛이. 야, 이거는 뭐 애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먹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약간 스프처럼 너무 맛있고요. 네. 그래도 이게 찌개니까 우리가 밥을 한번 또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뚜껑을 열자 노란 밥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바로 강황밥입니다.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궁금한데요? 계란찜처럼 생긴 두부가 어떤 맛인지. 그리고 맛이 간도 적당하고 약간 간이 있는데 그 맛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감칠맛하고 그 고소한 맛이 딱 만나가지고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 궁합은 또 어떤지 먹는 것마다 네. 감탄 연발. 두부만 먹어도 김치랑 같이 먹어도 어떻게 먹든 고소하고 부드러운 두부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하나보네.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 단풍 두부. 그 비밀 알아볼까요? 어떻게 단풍 그 수액을 음식에 적용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백양사 단풍 구경을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단풍을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님이 두부 만드신 거에다가 단풍을 좀 가미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좋은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건 단풍 수액에 또 하나의 비법이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부에 들어가는 콩은 어디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해콩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장성에서? 이 부분에서 만든 두부 콩으로 만들어야 가장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점 효과도 있고 백양사 단풍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단풍 두부의 원조 뭐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이미지 포지셔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장성을 여행하다 보면 어딘가 고즈넉하면서 운치 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피람서원입니다. 운치 있는데요? 그죠. 겨울에 와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이잖아요. 예, 이게 피람서원입니다. 피람서원은 조선시대 창건된 서원으로 지난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는 하석 김민호 선생님과 그의 사위 양자진 선생 두 분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피람서원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학연루. 오늘날 카페 같은 공간으로 시도 읽고 차도 마시며 정보를 공유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써놓고 높이 좀 낮잖아요. 그걸 잘못하고 보면 여기다가 들어오면 머리를 꽝 찐다고. 예, 이건 신성한 곳이라 여기에 들어올 때는 몸과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겸허한 자세로 머리를 쫙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선비다. 수구리 이거네요. 수구리. 장성 대표 유적으로 오늘날 그 명성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피람서원. 다양한 대표 행사를 비롯해 전통 체험까지 장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원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경장각이라고 그 스승과 제자의 돈독한 의미로 해서 세자가 스승이었던 하서선생에게 그림을 주었던 묵죽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우동사. 피람서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하서 김인우와 고암 양자징. 두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체험 공간이 있다는데 집장 만들려고 찹쌀죽 쓰고 있어요. 남도 음식명인 김봉화 씨. 피람서원 집장 장인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집장, 피람서원에서 이렇게 내림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집장을 예, 소개를 해주시는 우리 거잖아요. 장성 집장. 피람서원에서 시작된 장성 집장. 어떤 맛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찹쌀을 시루에다 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햇빛에다 널었다가 요거 여기다 넣어. 그러면 여기 젓다 보면은 물이 고여요. 이 찹쌀죽이 이제 물로 변해. 삭으니까. 쌀을 냄새 맡아봐. 코랑 냄새 나요, 안 나요? 좀 나는 것 같은데? 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콩하고 밀하고 만든 거예요. 이 메주가리가 들어간 동시에 없어져 버려, 이 고랑내가. 아, 둘 다 냄새가 나는데 예. 합쳐지면 냄새가 안 나는군요. 예. 고랑내 나던 삭힌 찹쌀가루와 메주가루를 섞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신비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냄새가 나거든요, 메주 냄새가. 근데 메주 냄새가 없어진다고요? 예. 오, 신기하다. 그죠? 장성 집장의 포인트는 5가지 채소. 모두 한 달간의 염장 과정을 거쳐 준비하는데 만져보세요.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짱짱하잖아요. 그래요.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봐. 엄청 꼬들꼬들해요. 소리가. 소리부터 남다른 채소들, 메주가루 섞은 찹쌀죽에 모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가 전부 고루 풀이 젖은 다음에 이걸 봐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피람사원에서 시작된 장성 집장. 역시 그 시작도 김인우 선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집장이거든요. 김인호 선생님이 서당 공부를 하시면서 화장실 외에는 일어서서 나갈 일이 없어. 그때는 앉아서 그냥 이것만 하잖아. 공자왈, 행자왈. 그렇지만 이 집장에다 밥을 비벼 잡수시고 소화가 잘 되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소화제에서. 거의 완성된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완성된 제품을 시식할 건데 먹어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과거 소화제. 오늘날은 쌈장으로 입맛 돋우는 장성 집장 완성입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공깃밥 하나 주세요. 어우, 딱이다. 상류에서는 해양 레포츠를 즐기고 주변에 조성된 수변길에서는 산책과 여유를 즐기는 이곳은 장성호입니다. 호수 위에 조성된 다양한 관광시설들로 장성을 찾는 이들의 관심 관광지 1순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미락단지. 장성군은 미식도시 장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해 여러 막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성 핫플레이스 미락단지. 이곳에선 또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글보글 끓여낸 진한 국물에 매콤한 양념이 식욕을 돋우는 이것. 바로 매운탕입니다. 그런데 이곳 매운탕은 여느 매운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민물 매운탕집에 왔습니다. 네, 아주 맛집에 왔는데 먹음직스러운데요. 이곳 매운탕은 일단 뚝배기의 사투리인 오모가리에 끓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빠가냐면은 이 낚시꾼들이 이 고기를 잡아 올리면은 이게 무트로 올라왔을 때 지느러미 부분에서 소리가 난대요. 빡빡 하고. 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름이 빠가사리로 붙은 거군요. 빡빡 우러대는 빠가사리와 매운탕계의 1인자 메기. 이 두 종류의 생선을 넣어 끓인다는데요. 평소 매운탕을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이문석 작가. 그의 평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깊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을 낸 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맛. 비결이 뭘까요? 지금 뭐 메기탕, 뭐 아니면은 빠가사리탕이 아니고 지금 약간 섞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메기하고 네. 빠가하고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이거든요. 근데 메기탕만 먹으면은 좀 텁텁한 그런 맛을 느끼고 또 빠가만 또 이렇게 먹다 보면 빠가는 시원한 맛이 있는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적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해보면 어쩔까. 이곳 또 하나의 맛의 비밀. 바로 이 배추인데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배추로 신선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영어로 하면 팜 투 테이블이네요. 아주. 이곳에서 식당 운영한 지 30여 년.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장성 음식점을 저는 어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여기 주변에 저희 음식 맛보다도 볼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이 또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저는 전국 8도의 이 민물 매운탕을 사실 다 먹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먹어본 그 매운탕은 조금 달랐던 것이 추어탕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힐링과 치유의 도시 장성. 그 이름에 걸맞게 장성을 지키는 곳이 있으니
바로 충령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내 주위를 휘감으며 느껴지는 편백향에 발 디딜 때마다 힐링되는 순간들. 마음껏 행복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숲과 물이 있는 힐링 관광의 뭐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약했어요. 문창당 예약하셨네요. 약 17,000제곱미터 규모의 웅장함에 스며 있는 고즈넉함. 거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 더욱 멋스러운 한옥들. 이곳은 장성 대표 한옥스테이입니다. 웅창당이라고 적혀있네요. 와. 미식 관광에서도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요소. 바로 숙박시설이죠.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따뜻하죠? 야. 이 집안에서 보는 바깥 풍경 또 좋은데요? 기가 막힌데요. 예. 한옥이 또 멋지게 한 채가 있고 뒤에는 병풍처럼 산이 쫙 펼쳐지고 아 이런데 뭐 한 이틀만 있어도 힐링이 쫙 될 것 같아요. 요즘 왜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내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뭐 해외 나가도 이런 풍경이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건강한 음식 먹고 제대로 쉼 할 수 있는 여유. 바로 장성에서 가능합니다. 평소 여행 다니며 사진 찍는 걸 즐기는 이문석 작가. 이런 멋진 풍경에 카메라 셔터 안 누를 수 없겠죠? 이렇게 또 장성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미식 관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건축학적인 어떤 그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스케일이 주는 웅장함 이런 것들에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곳 한옥스테이는 한편의 식당까지 갖춰져 있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곳 메뉴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일명 항아리 바비큐. 120도에서 3시간 동안 구워 기름 쫙 빼는데 불은 야자수탄으로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기름 쫙 빼고 완성된 바비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집의 단점, 미리 예약해야만 이 맛난 고기를 맛볼 수 있다네요. 고기야 가장 대중적인 미식관광 아이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항아리 바비큐 맛은 어떤 느낌일까요? 손이 계속 가는 거 보니 평가가 살짝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겉바속촉, 잡내도 누린내도 전혀 없고 아주 부드러운데요, 고기가.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네. 그 텁텁함이 전혀 없고요. 사장님이 또 특제 소스에 살짝 또 재웠다가 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리안 바베큐가 요즘 화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맛있게 먹는 민족이긴 한데 사실 삼겹살을 그대로 구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항아리에서 120도에서 3시간 넘게 쫙 기름 빼갖고 이렇게 먹는 거는 진정한 코리안 바베큐인 것 같아요. 음식에 맛을 더하는 요소 중 하나 풍경.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진정한 맛집 아닐까요? 왜 카페 중에서도 이제 풍경 좋은 곳을 풍경 맛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진짜 풍경 맛집에서 맛집을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기름기를 쫙 빼 느끼하지 않으니 계속 나도 모르게 고기 쪽으로 가는 손. 괜찮죠? 전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색다른 맛에 멋들어진 풍경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진정한 맛집입니다. 누구보다 장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한 음식 내려는 소중한 마음들. 좋은 재료가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자연환경.
장성엔 보물이 참 많습니다. 음식만큼은 되게 유니크하죠. 아직까지 카피하기 어려운 거는 음식 그 자체니까.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음식. 그래서 그 가치는 더 귀하고 특별합니다. 대대로 내려왔던 그 지역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된 게 또 음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행의 맛이랄까? 장성은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던 그것들을 더 다듬고 가꿔서 이제 세상에 내보이려 합니다. 미식 관광 도시 장성이 펼쳐 보일 신세계, 그 화려함이 더욱 궁금해집니다.